책으로 만나는 행복한 세상. 시민들의 목소리로 전하는 이야기 세상. 도서관으로 떠나는 신나는 여행. 라디오 도서관. 고맙습니다. 내 인생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라디오 도서관지기 주미라. 전미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미애님. 지난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저는요, 첫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갔는데 계속 글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끌적거렸습니다. 저도요. 자서전 쓰기 첫 수업을 하고는 그냥 이런저런 기억의 편린들이 그냥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끄적거리게 되던데 같은 현상이 일어났네요. 그렇죠? 네. 근데 요 근래 들어서 글쓰기 강좌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죠. 공공기관에서 또한 서점에서 북카페에서 여러 형태의 글쓰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책을 내고 싶어하는 작가 지망생도 많이 있으시고요. 특히 자신의 삶을 기록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가족 간에 대화하는 방식도 그 많은 부분에서 그 SNS로 소통을 하잖아요. 네. 그 어떤 때는 페북이나 블로그 같은 걸 읽다 보면은 다른 분들은 글은 참 잘 쓰시네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봐도 글쓰기는 우리의 삶과 더욱 밀접해지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을의 중심이 되는 고양시 도서관에서도 글쓰기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네,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공공 작은 도서관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집 근처의 작은 도서관에 갔었는데 그곳에서도 어머. 네, 글쓰기에 대한 안내문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언제 우리 라디오 도서관에서도요. 그 작은 도서관 탐방 방송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고양시 도서관 센터의 주관으로 고맙습니다. 내 인생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화정도서관, 주엽 어린이 도서관, 아람누리 도서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진행이 된다고 해요. 우리 라디오 도서관은 고맙습니다. 내 인생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에 그 수강생들의 강의 후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4일에는 화정도서관에서 제일 먼저 문을 열었죠? 네, 드디어 자서전 쓰기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일찌감치 신청을 했는데 어떤 분은 신청을 하려 하고 했다가 이미 마감이 되었다고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금방 마감된 거 보니까 인기가 많은 강좌임이 틀림없어요. 네, 인기 많아요. 네. 그 강진 작가님과 백승건 선생님이 함께 한다고 하시니까 더욱 빨리 마감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나 주엽 어린이 도서관이나 아람누리 도서관에서도 또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모집 안내가 시작되면 저희 라디오 도서관에서도 알려드릴 테니까 라디오 도서관 꼭 청취해 주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무엇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한 편의 이야기가 될 내 삶. 인생을 돌아보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기. 화정도서관 내 인생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 고맙습니다. 내 인생. 라디오 도서관은 고맙습니다. 내 인생 자서전 쓰기를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과 강의 후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소설가 강진님과 함께 했는데요. 전매님 어떠셨어요? 네, 소설가 강진 작가님은요, 손바닥 자서전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첫 느낌이, 글을 참 잘 쓰시는구나. 그런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네. 저도 강진 선생님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많이 높았는데요. 정말 만나 뵈니까 잔잔하고 소박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글쓰기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어요. 네, 맞아요. 또 강진님께서 글을 쓰시게 된 동기, 또 습작 기간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에 대한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지난번 오프닝 방송에서 반려식물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네네, 그 반려식물 때문에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반려식물이 바로 카랑코에였잖아요. 네. 네. 저는 첫 수업이라서 좀 더 일찍 서둘러가지고 도서관에 갔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예쁜 꽃화분이 반겨주니까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도
갔더니 제 책상 앞에 카랑코에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카랑코에는 많은 분들에게 그 선물을 했던 그런 꽃이었거든요. 네. 이 꽃은 굉장히 잘 자라요. 그리고 예쁘게 펴요. 네. 그래서 저는 카랑코에에 대한 그런 즐거운 그리고 반가운 그런 친구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의 꽃 카랑코에 무슨 색이세요? 저 분홍색이에요. 저는 노랑이에요. 분홍과 노랑이 만났네요. 어울리긴 한데요. 네. 네. 제가 보니까 선생님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선생님 꽃은 좀 자그마하시고 네. 저는 많이 피어서 화려해요, 애들이. 제가 이 카랑코에 보니까 어떤 분은 꽃대가 많이 올라와서 이 꽃이 펴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꽃대가 적게 올라왔더라고요. 그걸 택하신 건가요? 저는 제가 골랐어요. 저는 그냥 책상에 놓여 있는 대로. 저는 맨 처음에 그 화단에 있는 거를 제가 골라서 가져갔어요. 그러셨구나. 카랑코에 많이 키워보셨는데요. 그럼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랑, 적게 올라온 거랑,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적게 올라온 것은 아직 성장하는 단계가 있다고 보면 아직 어린 거에 속하고요. 꽃대가 많이 올라온 거는 좀 성장한 거죠. 예, 꽃이 계속 많이 자랄 거고요. 꽃대가 작더라도 계속 올라오면서 꽃은 계속 핍니다.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내 카랑코에 왜 이렇게 작지? 이러면서. 본인이 택하신 게 아니었었구나. 그냥 저는 그냥 책상에 있는 거, 내 건가 보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잘 키우면 이제 꽃대가 커지겠네요. 그쵸? 네, 많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설가 강진님도요, 그 카랑코에 키워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셨네요. 네, 그래서 키우기도 쉽고, 꽃도 오래 가고, 또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꽃이니까, 자서전을 쓰는 동안에, 우리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 수업 끝나고 잠깐 나오면서 얘기 들었는데 어떤 분은 슬픈 감정을 좀 많이 느끼게 됐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꽃대가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잠재되었던 것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첫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감정들이 올라왔군요. 왜냐하면 글쓰기라는 자체가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옛 감정이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예전에 생각했던 것 또 현재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꽃대처럼 그렇게 술술술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예. 그런 거 보니까요, 선생님. 이 반려식물 카랑코에는 글쓰기 친구로는 딱인 것 같아요. 네, 어울려요. 네. 그래서 소설가 강진님께서 떡잎 생기는 것도 보시고 또 노랑잎 생기는 것도 돌봐주시면서 끝까지 잘 출석해 주시기를 당부하셨어요. 네, 출석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출석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첫 수업 시간엔 의뢰 그렇듯이 간단히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서전 쓰기 강의를 왜 들으러 왔는지의 사연들이 정말 재미있고 다양했어요. 그중에서 몇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미옥입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좀 생활이 따분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애들 때문에 웃을 일도 있고 하지만은 자기 일에 대한 게 없다 보니까 뭔가 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가까운 농장에 주말 농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사람을 소통을 하다 보니까 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밴드를 하다 보면 제가 간단히 할 수 있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예, 아주 간단한 글만 제가 쓰게 되니까 내가 너무 무식하구나. 나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마에서 온 배장미라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다른 강의에서 뵀었어요. 근데 이분과 시간을 지내다 보면 어쩌면 저도 글로 저를 좀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못다한 말하고 싶은 이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아이들과 작가와 글쓰기 수업을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그 작가 글쓰기 수업에서 사실 아이들 때문에 참석을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이제 따라가는 이제 갔었는데, 근데 모여서 이제 항상 그 시작하면 뭔가 활동을 막 하고 종이를 딱 주세요. 흰 백지를 한 장 주시면서 이제 써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주제가 나에 대한 소개 그렸고, 둘째는 가족에 대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쓰는데, 사실 저는 이제껏 글쓰기에 관심도 없었고 글쓰기는 나는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나는 누구지?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라는 것을 곰곰이 한 10분, 15분 정도로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짧은 시간에 저의 인생이 막 지나가면서 되게 슬픈 생각도 들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짧게 제 인생 그때 3가지를 좀 적었었거든요. 과거의 나의 어렸을 때, 그 다음에 내가 한참 회사에서 나를 위해 살았을 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을 때 나의 모습.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천천히 좀 멀리 떨어져서 살펴보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갈 때마다 그렇게 글은 너무 평범한 글인데 쓰고 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글쓰기가 뭐지? 이게 뭐길래 그거 1시간 잠깐 나를 생각했다고 이런 눈물이 날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글쓰기가 어쩌면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잘 쓰는 사람들이 뭔가 재밌는 얘기를 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쓰는 과정이 어쩌면 나한테 내가 몰랐던 나를 알게 해주고, 또 어쩌면 나도 몰랐던 슬픔을 위로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막연한 기대감을 좀 가졌는데, 마침 올해 초에 아람누리 도서관에서 하루 동안 글쓰기 특강을 하는데 수업을 들을 때 왜 그런지를 거기서 듣게 됐거든요. 진짜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요 수업이 그 선생님이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청 겁나고 두려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그때 그 기쁨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경험을 좀 더 하고 싶어서 용기를 좀 내게 되었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자주 이렇게 찾아뵈러 가는데, 사실 엄마랑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엄마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지루할 때도 있거든요. 가끔 엄마 보는 건 너무 좋지만. 그래서 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보고 듣곤 해요, 옛날에.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글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계기로 엄마랑 또 자주 만나서 뭔가를 이뤄간다는 그 어떤 장치? 엄마와 나의 어떤 재미있는 놀이, 장치 같은 그런 것들이 엄마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과정에서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그 배장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하얀색 백지를 보면서 글을 쓰려고 했을 때 그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 하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네요. 사실 아이 키우면서 생활하다 보면 그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그 작은 짬을 낸다는 것조차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장미님께서 글쓰기 강좌도 가시면서 이렇게 물론 아이를 위해서 간 거였지만 내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설가 강진님도요. 그 결혼과 육아 등 그 평범한 일상을 보내시다가 어느 날 문득 다시 소설을 쓰셨다고 하셨는데요. 배장미님의 삶이 그 흰 백지에 풀어내어졌을 때에 그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저도 같이 기대가 되네요. 네. 김미용님은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딸을 위해서 일단 이사를 오셨고요. 네. 그리고 취미생활로 농사일을 하셨잖아요. 네네. 농사에서 가장 큰 인생의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농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철학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김효옥 어르신께서 그 60년이나 가까이 사시던 그 고향을 떠나서
일산에 오셨잖아요. 네. 그 선생님도 일산에 오신 지 오래되셨죠? 우리 저는 토박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고양시에서 태어나서 네. 고양시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결혼해서 잠시 서울에서 살다가는 왔는데 고양시가 그냥 고향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면서 그 장소를 옮기셨다는 것은 네. 굉장히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전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산이 고향이시지만 우리 김미영 어르신께서는 사실 여기가 타지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말 농장 하시면서 자신을 또 돌보시는 그런 멋진 노년을 보내고 계신다는 게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놀라운 거. 그 밴드를 하시면서 또 소통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 부분이 저도 놀랐어요. 네. 그래서 예. 밴드를 하시면서 또, 내가 글을 잘 못 쓴다는 생각이 드셔서 나도 좀 글을 좀 잘 써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다는 그 말이 저렇게 멋진 노년을 준비하시고 또 지내고 계신다는 생각에 저도 저렇게 멋지게 늙어야지.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옆에서 보기에도 가장 아름다웠고요. 예쁜 꽃에 비유하자면 요즘 오늘 보니까 개나리가 피었는데요. 그 노란 개나리처럼 소녀 같은 느낌, 그런 감성도 제가 좀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내 인생 자서전 쓰기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좋은 이야기 재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시간에는 간단히 자기소개만 했을 뿐인데도 그 따뜻한 공감과 소통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고 싶은 마음이 서로 같아서 그런 걸까요? 강진님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우리를 격려하시느라고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아이를 재워놓고 밤마다 조금씩 글을 썼을 뿐인데도 그 시간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맙습니다. 내 인생 자서전 쓰기 2번째 시간으로 글쓰기 강사 백승권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백승권 선생님은 문학 글쓰기와 실용 글쓰기를 두루 아우르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요. 또 어떤 말씀으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을 기대하며 안녕. 지금까지 진행의 전미애, 주미라, 녹음 영상 전미애, 작가, 음악, 편집 주미라, 게스트로는 고맙습니다. 내 인생을 수강하고 계시는 배장미, 김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본 방송은 고양시 화정도서관과 고양영상미디어센터가 함께합니다.